112페이지. 112페이지. 그래서 보통 이러면요. 아, 더워. 보통 학원들이 보면 별로 신경 안 쓰죠. 저도 학원 강의를 오래 했지만 학원에서 뭐 합격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본 학원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은 당연히 왜냐하면 습관이죠. 합격할 사람 합격하고 떨어질 사람 떨어진다. 항상 이 생각이에요. 선생님들도 보면 뭐 내가 할 것만 하면 되지, 내가 강의 시간에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작년에 1년 한번 해보니까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합격을 해야지. 합격 안 하니까요. 합격 안 하는 사람하고 첫 번째요. 연락하기가 무서워요. 제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면 연락하고 싶은데요. 학원을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합격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전화하고 싶은데 그분이 지금 뭐 하시나 궁금해서 하고 싶은데 하면은 내가 학원을 오라고 하는 듯한 그런 감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내가 스스로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들이 작년에 1년 동안 있어서 합격 못 했으면 그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갔으면 합격을 시켜야 다행인데 그걸 못 시킨 것은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 그분이 잘못한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요. 내가 만약 가르치기만 나는 전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데 학원 같은 데 학생들 떨어지고 있는 학생들 공부 안고 있다고 한다면 공부하라고 전화하거든요. 하고 나서 해라 이렇게 전화하는데 여기는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학원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도 또 그다음에 여러분 자신들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별짓을 다 하든 별수를 다 쓰든 제발 좀 합격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년도 서로 연락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아무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부터 좀 점수가 좀 안 되거나 불안하신 분들 위해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작정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민총이면 민총을 하루에 어떻게든지 해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단기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오후 강의를 토요일 날 해가지고 주가 된 야간이든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 주말반 형식으로 비싸게 해가지고 공부가 좀, 그러니까 이러면 점수가 나오신 분들 말고 공부가 좀 점수가 좀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민총을 하루에 다 끝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금방 이렇게 머리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합 선생님하고 좀 얘기해가지고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1차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진짜 부탁인데 꼭 좀 합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죠. 공유물 분할 좀 보세요. 공유물 분할. 내년에 전화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이 뭐예요. 조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1년 동안 지냈는데 1년 동안 지내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없이 뚝 끊어진다는 게 이건 세상 사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발 부탁인데 꼭 합격해가지고 꼭 좀 연락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요, 공유자는요, 공유물의 분할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 보세요.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려면 각 공유자는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의무가 있죠. 자, 그럼 봐봐. 자, 어디냐면 줄과 각 공유자가 그 다음에 가운데 공유물 분할을 청구. 그것은 각자가 한 다음에 청구는 각자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럼요,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 줄고 그것은 전원이에요. 전원이 협의할 의무를 부담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분할 절차는 전원이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 봐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 그 다음에 첫 번째 맨 끝에요. 일부가 제외된 공유물 분할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몇 년이요? 5년이요. 5년. 분할하지 않으면 그래서 약정이죠. 약정을 바른다. 분할 금지 특약으로 갔는데 써요. 약정할 수 있다 하고 플러스 등기해야 대항 이렇게. 등기해야 대항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때는 맨 끝에 5년을 넘지 못한다. 5년에다 동그라미 써요. 부동산 환매는 연장 X. 부동산 환매는 연장 X 이렇게. 자, 3번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분할 금지죠. 이런 법률의 규정에서 분할 금지는 여기는 2개가 나와 있죠. 1개가 더 있긴 있는데 일단 줄고 뭐를 주냐면
구분 건물의 두 번째 줄 공용 부분이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239조요. 옆에 줄고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국어요. 경계표 담국어. 알죠? 이건 분할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더 하나 더 있냐? 그러면 집합건물법에 가면 또 하나가 있어요. 집합건물법. 그러면 집합건물법 잠깐요.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여러분요. 잠깐만. 페이지 집합건법이요. 잠깐요. 여기 있네요. 페이지 217페이지요. 217페이지 보면 여러분 집합건물에서 대지에 3번 대지에 동그라미 4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277 거기 보면 3번 대지에 동그라미 1, 2, 3, 4 공유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이렇게요. 대지를 이렇게 가박으로 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잖아요. 가박으로 공유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일동의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대지가 공유해요. 이 두 사람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 대지 분할 청구를 못해요.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땅을 이렇게 분할하겠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돼요? 이 땅은 을의 땅인데 을의 땅 위에 엉뚱한 건물이 있으니까 을이 뭐한다?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대지를 분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본단 말이죠.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 줄고 대지 공유자는 맨 끝에요. 분할을 마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해요. 가끔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공용 부분이죠. 아파트 분할 청구 못하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분할을 해요? 경계표 경계. 토지의 경계 있죠? 경계는 분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앞으로 오세요. 113페이지요. 자, 재판상 분할이죠? 거기 한번 봐봐. 제1번 269조에 보면 분할 방법에 관하여 줄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협의 동그라미 하고 그것을 협의상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상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맨 끝에요. 법원의 분할을 청구, 법원 동그라미 하고 그것을 재판상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재판상 분할 이렇게. 그러니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뭘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번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줄고요. 형성의 소예요. 형성의 소. 그래서 뭘 한다?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필수적 공동소송 줄고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원이 참여 이렇게 전원이 참여해야 돼. 필수적으로 전원이 참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형성 판결이요. 그래서 바로 옆에 187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등기 없이 줄 것이고 물권 변동 줄 것이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그다 써 옆줄 긋고 소송 중 맨 끝에다가 발생한 데 옆에다가 소송 중 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 중 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해야 물권 변동 이렇게. 그것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죠. 이미 협의가 성립 줄고요.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 그러면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또다시 소로서 분할을 청구 거기까지 줄 것이고 청구에다 동그라미하고 X.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현물 분할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재판상 분할에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현물 분할.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을 기억하고 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디귿 보셔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분할할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디귿에요. 원칙적으로 첫 번째 끝에요. 토지의 면적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원칙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요. 세 번째 줄 맨 끝에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세 번째 줄 맨 끝에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로 밑에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분할하는 것도 돼요. 분할하는 것 이것도 돼요.
그다음에요. 바로 밑에 줄.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방법도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4명이서 분할했는데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3사람은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공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니을은 뭐냐면 이런 거죠. 봐봐요.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길이에요. 도로죠. 하나, 둘, 셋, 4사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D는 유리하지만 나머지 3사람은 불리하잖아요. 이렇게 일단 분할해놓고 어떻게 하냐? A하고 B하고 C가 야, 너 그냥 D 너 다 가져. 다 갖고 일단 불안하고 나서 너 다 갖고 우리한테 돈 줘. 돈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지금 얘기해. 니을은 뭐냐면 일단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소유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된 공유자라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을은 그렇긴 한데 지문 자체가 너무나 길죠. 이걸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어. 줄여도 세 줄 이상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이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할을 하면 어떡하죠? 분할은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야지, 분할을 해달라 했더니 지분 비율을 분할한다거나 일부만 땅이 이렇게 큰데 일단 여기만 분할을 하고 나머지 여기서 나중에 분할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걸 보기만 하면 돼. 우리가 분할을 할 때는 지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거나 일부 지분은 분할하지 않거나 지분 비율만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디귿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외적이죠? 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재의 가액이 감소한 연유가 있을 때는 줄고 경매를 명한다. 경매를 명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대금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분할. 왜냐하면 경매 대금이니까. 그러면 봐봐요. 공유 분할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죠? 협의상 분할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 재판상이죠. 협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협의가 있으면 뭐가 돼요? 계약이죠.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협의상 분할은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가 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요.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공유인데 분할하면은 사망시로 소급한다고 그랬죠. 이것만 빼고 나머지 공유는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뭐냐? 공유를 분할했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 1번 봐봐요, 1번. 1번에서요, 소송 중에서요, 첫 번째 끝에요,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합의사항을 조소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면 조정.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조정 끝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 그럼 왜 그러죠? 여러분요, 두 번째 줄 보면 협의가 성립했다잖아요. 협의가 소송 중에 협의가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협의상 분할의 경우는 등기 시, 협의상 분할 줄것이고 등기 시, 재판상 분할은요, 판결 확정 시. 그러니까 두 번째 조명 끝에 소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은 소급표가 없어. 뭐만 소급표가 있다? 상속재산만 소급표가 있다. 담보책임이 뭐라는 건 뭐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줄고 지분의 비율로 매매에서 있어 매도인과 동일한 뭘 한다? 담보책임, 지분의 비율로. 그러면 그 4번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봐봐요.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그런데 공유물이 분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공유 지분은 어떻게 한다? 분할물 위로 집중한다. OX, X.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분할받은 토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더 나왔죠?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자, 그러면 합유는 뭐냐? 합유는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죠?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 줄고 수인의 조합체 이 말이 나오면 맨 끝에 합유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조합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합재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합유는 어떻게 하냐? 합유는 자 줄고 등기부에 합유자 명의를 모두 기재 플러스 합유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돼. 그러니까 합유 등기는 합유라고 하는 걸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뭐로 봐버려? 공유하고 똑같이 봐버려. 알겠죠? 그런데 뭐는 절대로 안 되냐? 합유 재산을 합유자 1인 명의로 소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거기까지 줄 것이고
바로 밑에 좀 맨 끝에 원인 무효의 등기다. 왜요? 봐봐. 합유는 합유자는 기재하지만 지분은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지분이 세 사람이 합유인데 한 사람 앞으로 모든 걸 등기해버리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이 사람한테 명의 신탁한 거나 똑같아. 봐봐. 합유자가 세 명인데 각자는 내부적으로는 지분이 있다고. 합유가 세 사람이죠. 여자들 계모임 봐봐.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공유처는 지분이 얼마라고 등기는 하지 않아. 그런데 세 사람이 합유다고 한 것은 등기해. 합유자, 갑, 을, 병 이렇게 등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원래 갑을 병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등기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의 것하고 을의 것을 병한테 명의 신탁과 똑같아. 명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자 중에 한 사람한테 모든 등기를 해버리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또 뭐냐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조합체가 합유 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 등기를 했다? 그러면 안 돼. 이것도 다 무효가 돼. 줄거 봐.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 등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합원이니까 합유로 해야 되는데 지분처럼 공유처럼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맨 끝에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럼 4번요. 합유물 분할 청구자. 여러분 뭐라고 했어? 내가 맨 처음에요. 공유하고 합유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각자 뭐가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유물 분할 청구. 합유는 원칙적으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 원칙이야, 원칙. 그런데 옆줄 긋고 있네. 밑에 다만. 조합이 해산. 맨 끝에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의 지위. 약정이 없으면, 약정 동그라미, 상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언제나 X죠.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약정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약정이 없으면. 알겠죠?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합유물의 법률 관계죠. 합유물의 법률 관계가 뭐죠? 보존행위, 처분, 상속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뭐가 똑같다고 그랬죠? 합유는 뭐가 똑같아? 공유하고 똑같아. 공유하고. 한번 봐봐. 공유물을 처분 변경, 박스에 처분 변경, 전원의 동의. 거기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 박스에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 똑같잖아요. 공유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줄거 봐.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잖아. 무효 동그라미. 무효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은 누가 해? 각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존행위 각자. 이렇게. 두 번째 쪽 돼 있죠? 보존행위에서 합유자 각자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죠? 자, 니은은요. 관리행위 또는 사용수익이죠. 관리행위나 사용수익은 어떻게 한다? 줄거 맨 끝에요. 합유 지분의 과반수. 알겠죠? 관리행위는 합유 지분의 과반수. 아까 내가 얘기했어. 7번. 합유 지분 포기. 줄거 합유 지분 포기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맨 끝에 등기하여야. 등기. 왜? 합유자가 3명인데 한 사람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등기. 자, 합유 관계는 소멸은요. 합유 관계를 이렇게 해서 종료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총유. 총유는 뭐죠? 그러면 총유는 거기다가 쓰면 뭐를 쓰냐면 교회, 종중, 재건축 조합. 교회하고 종중하고 재건축 조합을 총유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요. 총유는 그러니까요. 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끝에 봐봐. 2번에 첫 번째 뭐를 해야 돼? 사원총회 결의야. 사원총회 결의. 알겠죠?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맨 끝에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 구성원 전원 거기를 빡 가로 열고 닫고 구성원 전원에다 뭐라 한다? 단체 명의. 구성원 전원이나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해. 그런데 소송에 참여할 때는 누가 한다? 구성원, 전원 또는 뭐다? 단체. 알겠죠? 등기는 어떻게 한다? 총무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체 이름으로 등기를 해. 알겠죠? 그런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가 해. 신청은. 그런데 등기는 누가 한다? 단체 이름으로.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법인 아닌 사단 줄고 이 법인 아닌 사단을 뭐라 한다? 써. 거기다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코라고 태하고 똑같아. 우리가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사람이 되려면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죠. 뱃속 안에 있으면 우리는 태하고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인도 아직 등기가 안 돼 있고 정관만 있으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래. 알겠죠?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그래. 법인 그러면은 우리 자연이라고 똑같아. 법인. 알겠죠? 사람이란 말이죠. 법인이 아니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아직 설립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를 한다? 총유라고 해요. 총유. 그래서 법이라는 사단의 구성원은 아무리 사윤총회에 있고 떠나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소송은 반드시 누가 한다? 누가? 구성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 구성원 전원 또는 단체 이름으로,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총유 재산에 관한 등기는 뭐 어떻게 한다? 사단명의.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가 신청해도 등기나 우리가 소송도 전원이 소송 등기하러 가요? 신청 그게 아니죠.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가 다 모여야 되죠. 알겠죠? 그럼 만약 우리 조합원이 100명이 다 가,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 된다고 사인을 해주죠. 그러면 대신에 이제 변호사가 전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에 5번은요 총유물의 보존이죠. 보존은 뭐 한다? 보존 동그라미 지분이 없으니까 뭘 한다? 맨 끝에 사원총회 결의. 우리는요 무조건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죠. 밑에 봐봐. 저 관리처분도 뭘 한다? 사원총회 결의. 관리처분도 사원총회 결의.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기억이에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총유물의 처분은 뭐가 된다? 무효자가 쓰고 줄 긋고 무효 동그라미하고 표현대리 성립X. 표현대리가 성립하잖아. 자, 아주 중요하죠? 자, 니은 봐봐. 비법인 사단이 뭐냐? 비법인이라는 것은 아직 법인이 아니죠?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비법인을 뭐란다? 법인 아닌 이 말이야. 법인 아닌. 비법인 사단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몰라. 하나만 쓰면 될 건데. 법이라는 사단이 재건축 조합 딱 거기. 재건축 조합은 뭐죠? 재산의 수용태 이퀄 총유죠. 총유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지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뭘 한다? 사원총회라죠. 두 번째 저 가운데 사원총회 결의 없이 조합 재산 처분 맨 끝에 무효. 그러니까 뭐다? 표현대가 돼 안 돼? 안 돼. 자, 이거 종중대표자가 맨 끝에 종중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 행위 유효 무효. 그럼 표현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기억 니은 뜻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다가 종중대표자 그 옆에다가 하나 써봐. 종중대표자에다가 줄 긋고 써봐. 교회 목사 이렇게 써봐. 알겠죠? 이렇게. 뭐 교회 다니신 분은 거기다가 임자 써도 돼. 알겠죠? 자요 7번 총유물의 사용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총유물의 사용수기는요 총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한다? 정관이나 규약으로 한다. 8번 교회가요 교회는 줄거 기억의 첫 번째 가운데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그 바로 옆에 일부 교인들이 가운데 교회를 탈퇴하면 종전교회 재산은 세 번째 줄 잔존 교인들의 총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10명인데 3명이 나갔어. 나머지 7사람의 재산이다 이 말이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알겠죠? 자, 니은 교단에서 탈퇴. 소속 교단의 변경. 교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순복음인데 순복음 교단에서 탈퇴하고 싶어. 교단을 변경. 순복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인데 교단인데 장로 교단으로 바꾸고 싶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얼마의 동의? 교인 3분의 2. 자, 다음에 디귿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가로 열고 닫고 써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회 결의 없이 말이죠. 권한 없이 그러면 총회 결의 없이 바로 옆에 교회 재산을 처벌하는 행위는 무효. 거기까지. 교회 재산을 처벌하는 행위는 무효. 맨 끝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알죠? 없다. 그 다음에 9번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줄과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하면서 취득상실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어려운 말이죠.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하면서 취득상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봐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가 총유물, 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교회에 대한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면, 취득이 뭐죠?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내가 그 교회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내가 나오면
자격을 상실하죠? 그러면 교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당연히 뭐가 된다? 상실된다. 그러니까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한다고 얘기해. 말이 참 어렵죠? 그 말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교회를 나오면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뭘 보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로 봐.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상호 명의신탁 이렇게. 자, 여기가요. 이렇게 LH공사가 있죠. LH공사 땅이죠. 그럼 등기부가 1번 LH공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LH공사 땅이 너무 크니까 토지를 분할을 하죠. 토지를 분할을 해 LH공사가.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했어. 토지를 분할하고 나서 이 토지를 분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분양한다는 말 들어봤죠? 여기 원주도 보니까 토지 분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갑한테 분양을 했고 여기는 을한테 분양을 했어. 여기는 2억, 여기는 1억 주고 따로 샀어. LH공사한테. 이미 토지가 지금 이미 뭐가 됐어? 이미 분할이 됐죠. 이게 아주 중요해. 이미 분할이 돼 있죠. 그러면 등기부가 지금 땅이 지금 몇 개가 됐죠? 2개. 그럼 등기도 몇 개를 해야 돼? 2개를 해야죠. 그런데요, 등기부를 그냥 2개를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등기부를. 희한하죠? 1번 LH공사인데 그럼 등기부가 땅이 2개니까 그럼 따로따로 등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갑은요 2억 주고 2억을 샀고 이미 분할된 것을요 우리는 여기만 샀는데 그냥 갑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이렇게 지분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제3자는 뭘 봐? 제3자는 뭘 쳐다봐?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를 딱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공유로 돼 있잖아요. 공유로.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갑하고 오라고 사이에서는 뭐예요? 따로따로 소유자죠? 따로따로 소유자인데 우리가 마치 뭐가 똑같아? 아파트가 똑같죠? 건물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죠? 여러 명이죠? 땅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몇 명이요? 2명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게? 구분 소유라고 하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 대내관계고 여기는요 제3자니까 대외관계는 공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3자는 말이 나오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무조건 따로따로 소유자를 보지 않고 공유로 봐버려. 공유로.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에 이 토지에 갑이 지금 이건 아예 갑의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특정되어 있다 이렇게 특정해서 갑이 점유한다. 그래도 이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 말. 이건 누구 거니까? 갑의 것이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X가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X는 누구죠? X는 누구예요? 제3자죠. 제3자는 말이 있으면 뭐로 본다? 제3자로 있으면 뭐로 봐? 공유로 봐. 제3자가 있으면 공유로 본다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가 여기는 비록 갑의 거지만 공유로 보는 거예요. 공유로. 그러니까 공유처럼 취급하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X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러면 물론 갑도 X한테 불법 점유니까 나가고 부당이득이라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누구도? 울도 X한테 날아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어떻게 청구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각자가 소유자야. 각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갑의 거고 여기는 완전히 을의 거예요. 만약에요 이건 제3자가 그랬을 때 문제고 만약에 을이 갑의 것을 만약에 점유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요 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땅을 너가 왜 들어와?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각자가 소유자예요. 만약에 을이 이 땅을 불법으로 침해한다? 그러면 을이 갑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제3자가 갑의 땅이든 을의 땅이든 제3자가 침해를 하죠? 그러면은 제3자와 관계에서는 무조건 뭐로 봐요? 공유로 봐. 공유로 보니까 갑이든 을이든 관계없이 공유는 첫 번째 무슨 행위 있어? 보존행위. 그 다음에 또 무슨 행위 있어? 그 다음에 관리행위. 또 뭐가 있어? 처분 변경 있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배웠던 거. 그러니까 항상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는 제3자가 침해했는지 알겠죠? 그렇죠? 갑하고 을 중에서 갑이 침해했는지 을이 침해했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여기는 원전이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 갑. 그러니까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 그럼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었죠?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같다 틀리다. 같죠?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달라지죠? 이걸 우리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만약에 갑이 을의 땅 위에다가 갑이 건물을 지어. 그러면 이 건물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누가? 을이.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봐봐. 이미 갑하고 을하고는 토지가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분할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없애려면 분할을 해달라 그러면 큰일 나. 이미 분할되어 있으니까. 분할 청구. 이게 가장 중요해.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상호 명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요. 이 토지가 지금 어떻게 됐죠? 이 토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분할이 됐죠? 이 토지 지금 이미 분할이 됐죠? 이렇게. 여기는 누구 거죠? 갑. 여기는 누구 거죠? 을 이렇게 됐죠. 이게 갑이, 이거 지금 이대로 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딱 보면 둔기부를 딱 내가 봤더니 둔기부는 갑하고 하고 공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3분의 2, 3분의 1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 경계를 해가지고 돌담이 싹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전체가 이건데 3분의 2, 3분의 1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지금 여기가 경계가 있으니까 이 땅에 3분의 2는 갑의 것이고 이 땅에 얼마는 3분의 1은 을의 것인가 보다. 또 이 땅은 3분의 1이 얼마 거고 을의 것이고 갑의 땅이 3분의 2가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3분의 2, 3분의 1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무슨 말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요? 이 땅은 전부가 누구 거죠? 갑의 건데 3분의 1이 지금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 갑이 자기 땅의 지분 3분의 1을 을한테 명의 신탁한 것과 똑같아. 그렇잖아요. 등기를 맡긴 것과. 을의 입장에서는 전체가 이게 을의 것인데 을이 한 사람이 3분의 1을 을한테, 자기 땅 3분의 1을 갑한테 등기를 맡겨놓은 거. 명의 신탁한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을한테 3분의 1만큼 명의상하고 이 부분은 을이 갑한테 3분의 2만큼 명의상한 것과 똑같아.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신탁한 것과 똑같다.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은 완전히 누구 거죠? 갑의 거. 여기는 완전히 을의 것이니까. 그러면 갑이 그러면 을한테 이 지분 3분의 1을 나한테 등기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뭐란다?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도 갑한테요 3분의 2 이거 나한테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등기부를 따로따로 만들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지분 이전 등기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언제 을한테 3분의 1을 해주죠? 을이 자기한테 3분의 1을 뭐 해줄 때? 등기를 해줄 때.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 우리 상호 명의신탁하지 말고 이제 따로따로 소유자가 되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 소유 관계를 해소할 때는 각자 지분을 등기해 줘야 돼. 그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온 거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 분할을 하면 안 된다.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분할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 알고, 이거 하나.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각자가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등기부를 따로따로 만든다. 이 지분 이전 등기는 두 가지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법정지상권에서 뭐가 중요하면 여기 건물 위에 지금 뭐가 있죠? 토지 위에 뭐가 있어? 건물 있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뭘 한다?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자기가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죠. 그 말이 꼭 나와?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이때 우리가 뭐가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건 제3자 입장에서는 뭐로 본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공유로 본다. 공유니까 불법 점유는 무슨 행위가 된다? 보존행위를 한다. 이것만 알면 되고 갑하고 을 중에서 한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러면은 뭐 그럴 필요 없죠. 내 땅을 누군가 침범했으니까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은 온전히 갑이 자기 땅이니까 자기 멋대로 농사짓고 자기 멋대로 처분하고 자기 멋대로 임대를 줘. 이건 완전히 갑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갑이 자기 땅을 임대를 줄 때는 을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완전히 자기 거니까. 갑하고 을하고는 보존행위니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어. 각자 소유니까. 알겠죠?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제3자. 알죠? 제3자, 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병이 있을 때. 그때는 뭐로 본다? 공유하고 똑같이 봐.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천재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